솔직히 이제는 겁이 날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수출호조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연달아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이쯤이면 온 세상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열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공중전력 분야에서는 놀랍도록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은 이제 동남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산 무기체계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수리온까지 수출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호조를 얘기하며 2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얘기하지만, 군사학적,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 수출은 단순히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수록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는 결과를 낳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열광시킨 대한민국 FA50과 수리온의 수출호조,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롭게 결성된 군사적 동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FA50이 동남아시아를 상징하는 주력 전술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수출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를 끝으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4대 강국이 모두 주력 전술기로 FA50을 운용하게 된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2011년 T50 12기, TA50 4기로 이루어진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FA50 시리즈 수출에 첫 포문을 열었고, KF-21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6기 추가 도입을 위해 무릎 꿇고 대한민국의 수출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FA50 12대를 직도입하면서 ISIL과의 최전선에 배치했습니다. 이 덕에 FA50은 그동안 악의적인 비난에 의심받았던 실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는 필리핀이 FA50 추가 도입과 블록20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태국 또한 무려 3차례에 걸쳐 T50 14기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 전술기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국은 마지막 3차 도입 때 자국의 T50에 탑재할 용도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폭탄, 통칭 KGGB를 추가 도입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처럼 인니 필리핀, 태국 등 비슷한 환경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된 엄격한 실전 검증은 말레이시아가 FA50을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 당시 말레이시아가 도입 후보군으로 선정했던 건 티르키의 휴르제트, 인도의 테자스, 중국의 L-15, 이탈리아의 M346 미그-29를 재설계해서 현대화 버전으로 개량한 러시아의 미그-35, 그리고 대한민국의 FA50이었습니다. 애초에 말레이시아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인 이유 자체가 기존에 운용하던 F-18호넷을 대체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FA50의 경쟁력은 오히려 열세인 축에 속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기종 대비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FA50 블록20부터는 AIM-120 암람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WVR 교정과 지상화력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한 블록10 모델에 한해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말레이시아는 사업 규모를 키워 FA50 블록20을 구매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을 선택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수출 실적, 실전 경험 등이 강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싸긴 해도 충분히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든 건데요.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20 사양 18기 도입을 결정한 뒤이어 차후 18기 추가 도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만큼 값을 한다는 인식이 생긴 덕에 FA50이 동남아시아 4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정 인도한 물량만 60대에 달하는데요. 폴란드 한 나라가 도입한 물량만 48대인 걸 생각하면 얼핏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폴란드가 방산계약 규모에 대한 개념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니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네 나라가 60대를 도입했다는 건 사실상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주력 전술기가 FA50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FA50이 포문을 연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수출호조가 KF-21을 비롯한 국산 항공기 전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산 항공기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KUH-1 수리온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리온은 개발 초기 과한 욕심으로 목표값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면서 결국 LAH 사업과 이분화되었는데요. 게다가 모태가 된 AS-53이 쿠거보다 다운그레이드되어 대체해야 할 UH-60 블랙호크보다 못한 초기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기술 성장조차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KT-1 웅비, FA-50,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고정익기 개발 신화와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회전익기라고 해서 고정익기보다 개발이 쉬운 건 아닌데다 수리온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준수한 성능인 만큼 덮어놓고 실패작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8년 수리온을 해병대 실정에 맞춰 개량한 MUH-1 마리논이 해군 항공사령부 포항 비행장에서 추락하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고 국내에서 수리온의 인식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때 생긴 악감정은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수리온은 수출 시장에서의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2023년 전세계 중형 헬기 시장의 소유분만 약 10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수리온은 국내 소유분 300여 대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성능과 달리 대한민국 수리온만의 차별화된 특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타국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검증된 헬기를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FA-52 바꾼 전 세계 항공기 시장의 지형도가 최근 수리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방산 시장에서 전과 다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꾸준한 성능 개량과 최신식 디지털 조종실, 폭넓은 무장, 보조연료 탱크 탑재 등을 앞세워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별도로 운용하기 어려운 개도국 중심으로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VTX와 맺은 회전익기 업무 협약은 꽤 주목할 만한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 협약이 국내 항공기 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카이와 VTX는 합의서에 따라 헬리콥터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베트남으로 수출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면 수리온, 나아가 LAH나 FA-50, KF-21 등이 국제 무대로 진출하는 데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첫 시장이 베트남이라는 게 걸림돌인데요. 일각에서는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중국에 대한민국 기술을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베트남은 아주 극심한 반중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79년 중국의 침공으로 중월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은 적대 관계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베트남 모두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산당과 시진핑 한 명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면 베트남은 개혁 개방을 통해 지방 권력이 강해지면서 나름의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민주주의 지수나 인권 실태가 열악한 수준인 나라가 베트남이지만 그래도 중국에 비하면 검열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인식저변에 중국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나라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를 다보니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과 그 주변의 적은 영역만 잘 간수하고 신경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봐야 대한민국 또는 긴밀한 동맹국들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의 반 타의 반 막강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이 대립, 양안 전쟁 등을 들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신경 써야 할 국제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범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었다는 뜻입니다. 강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처럼 이는 곧 우리가 좋든 싫든 국제적인 이해 충돌 관계에 휘말릴 확률도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토록 강한 힘과 책임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혼자만으로는 힘에 부치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그렇기에 베트남처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방위산업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는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사실 힘의 논리는 다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약속이나 협의, 조약 같은 것도 결국 전쟁 앞에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안보가 불안한 나라들의 F4, F5를 염가해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F-16, F-15, 종국에는 F-35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전술기로 들긴 했지만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함정부터 야포, 자주포, 전차까지 그 범위는 폭넓고 다양한데요. 한번 이렇게 군장비의 상호호환 생태계가 형성되어 버리면 이를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식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서방권 나라 중에서 자주국방에 성공한 건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죠. 이를 바꿔 말하면 안보를 내팽개칠 게 아니라면 미국과 운명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세계를 집어삼켰는데요. 이를 대한민국과 베트남에 적용해보면 상황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군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지만 러시아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최대 무기 판매국을 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산을 쓰자니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결국 선택지는 우호관계인데다 반중정서를 공유하고 성능까지 우월한 대한민국 무기체계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 안보를 이용해 중국 턱끝에 단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상책인데요. 과연 대한민국 수리온이 EJ의 전략을 위한 포문을 열 수 있을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